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59호 제7면 기사입니다.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예술가와 함께 2022 어울림음악회 개최.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 관장 공상길, 은 오는 11월 22일 오후 4시 진저북 주민자치센터 4층 큰학세홀에서 올 한 해 고생한 고세 수험생과 지역 주민을 위한 2022 어울림음악회, 수고했어 올해도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진저북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장애를 극복한 예술가들의 공연을 통해 깊은 울림과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음악회는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 소속 장애아동 오케스트라 세웨이브가 오펜바흐 지옥의 오르페하우스 중 캉캉 연주로 힘차게 첫 시작을 알릴 예정이며, 이어서 국내 최초 발달장애 전문 연주단 드림위드 앙상블의 클라리넷 합주가 연주된다. 또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의 가족 이야기를 다루어 제42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다큐영화상을 수상한 영화 녹턴의 주인공 은성호 피아니스트가 잔잔한 선율의 피아노 연주로 감동의 소리를 전한다. 아름다운 연주 외에도 한발의 비보이 김한혁이 이끄는 댄스 크루 부블리컴프스의 공연과 대경대학교 공연예술단의 뮤지컬과 댄스 퍼포먼스를 통해 공연장 분위기를 한층 더 뜨겁게 만들 예정이며, 드림위드 앙상블 밴드팀과 봉선사 어린이법회 합창단의 화합의 의미를 담은 합동 공연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한다. 김기철 진저북 주민자치위원장은 올 한 해 최선을 다한 수험생과 지역 주민에게 지친 삶의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만큼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번 2022 어울림 음악회는 행사 당일 유튜브 채널 진접주민자치위원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도 만날 수 있을 예정이며, 참여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https://www.nyj.go.kr과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 http://www.nyjbiaoc.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지역 내 특수 학급 연계 찾아가는 웹툰 아카데미 운영.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관장 길재경, 은 지난달부터 마석고등학교, 평내고등학교, 오남고등학교 등 지역 내 3개 특수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웹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찾아가는 웹툰 아카데미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지원 사업인 2022년 웹툰 아카데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웹툰 교육을 통해 장애 청소년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마석고등학교, 평내고등학교, 오남고등학교와 연계해 총 35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웹툰 기초 이론 교육과 실습을 통해 이모티콘을 제작해보는 등 장애 청소년에게 색다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한 학생은 학교 수업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웹툰을 재미있는 강사님과 함께해서 즐겁다라며 내가 그린 그림이 이모티콘이 될 수 있다고 하셔서 신기하기도 하고, 이모티콘 만들기 웹툰 수업 시간이 기다려진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은 2022년 웹툰 아카데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장애인 대상 웹툰 스토리텔링 반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한 수강생은 웹소설 창작 지원 프로젝트 문피아 제3회 스토리 아레나 공모전의 작품을 연재하며 웹툰 작가로서의 꿈을 향해 열심히 발돋움하고 있다. 남양주시 2022년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남양주시 시장 주광덕는 9일 시청 여유당에서 2022년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해 장애인 단체장, 장애인 복지시설장, 교수 등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기본권 보장 및 자립생활 기반 강화, 장애인 복지 인프라 구축, 장애인 돌봄 강화 및 가족 지지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2023년 장애인 복지 사업 주요 계획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주광덕 시장은 장애인 분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지도자분들을 한자리에서 뵙게 돼 기쁘다라며 복지 사각지대 없는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남양주를 만들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정책이나 현장에서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에서 상상 더 이상 남양주를 실현하며 남양주 슈퍼성장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시민시장 시대를 맞아 시민이 공감하고 공직자도 헌신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새로운 시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 복지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 관련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다. 남양주시 수어통역센터 오는 14일 대학로서 자장면 로켓 발사 수어 연극 선보여. 남양주시 수어통역센터 센터장 손정선는 오는 14일 대학로 명장극장에서 문화 플래닝 ABC와 함께 청각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수어 공연 자장면 로켓 발사를 진행한다. 이번 연극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장애 예술인들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2022년 장애 예술인 전문 교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11명의 청각장애인들이 무대 익히기, 배우 훈련 등의 트레이닝을 거쳐 3개월간 직접 무대를 준비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아마추어 농인 배우들이 출연한 2번의 연극 공연을 온라인 공연으로만 선보였으나 올해는 대학로 무대에서 배우와 관객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대면 공연으로 펼쳐진다. 손정선 수어통역센터장은 농인 배우가 직접 연극을 공연함으로써 농인 예술 문화를 알리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이번 공연을 통해 수어로 제작된 연극도 청인과 농인 관객 구분 없이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윤섭 작가의 원작을 각색해 박재현, 신경화 공동 연출로 진행되는 이번 수어 연극은 온라인으로 동시 생중계되며 오는 24일에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재공연할 예정이다. 동두천시 보건소, 한파 대비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강화. 동두천시 보건소는 한파에 대비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이번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방문 건강관리사가 만성질환자들에게 전화 및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한랭질환의 증상 및 대처 요령 등을 교육하는 한편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워머 및 목도리를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동두천시는 경로당을 순회하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겨울철 건강관리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교육하는 등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파 대비 행동 요령으로는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하며 외출 시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으로 보온을 강화하고 만성질환자 등은 미리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한랭질환 발생 시 즉시 119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에 내원해 처치를 받아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는 한파 대비 행동 요령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라며 한파 대비 행동 요령을 거듭 당부했다. 동두천시 중앙동, 의료복지 사각지대 가정 긴급구호비 지원. 동두천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경규환 김태화에서는 지난 8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공동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맞춤형복지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최근 이웃 주민이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의료복지 위기가구 지원 여부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토의를 벌였다. 다양한 의견 교환 및 수렴의 과정을 거쳐 해당 독거노인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의료비를 긴급구호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가정에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향후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복지 상담과 욕구 파악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규환 공동위원장은 이번처럼 복지 사각지대로 발굴되었지만 공공복지제도 기준 초과로 지원이 불가능한 제도권 밖 틈새 계층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맞춤형 특화 사업을 통해 적극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